네, 지금부터는 6년 과정에서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활동이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토리인데요. 저희 리틀팍스 어학원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지루하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스토리는 우선 이제 구성과 소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성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C 단계에 보시면 대부분 문장 패턴이 반복되는 스토리와 생활 영어 스토리가 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문장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 패턴에 뭐 단어를 바꿔 껴서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자기화되고 체득된 영어 문장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영어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C4부터는 이제 플롯 중심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스토리가 아주 중요한 학습의 자료가 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저희 리틀팍스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화가 락켓걸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를 이제 D 단계의 D3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락켓걸은 슈퍼히어로죠. 이제 슈퍼히어로가 메트로시티라는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항상 이제 악당이 등장을 해요. 악당이 등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이제 악당마다 이제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무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이제 이런 악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면 이제 락켓걸이 이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뭐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처치하면 좀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서 이제 이 악당을 처치를 하고 다시 메트로시티의 평화를 되찾게 되는 내용이 전반적인 줄거리인데요. 아이들은 이런 영웅의 이야기, 특히 슈퍼히어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이야기니까 너무 재미있겠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스토리로 영어를 배우니까 지루하지 않게 영어를 계속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D에서 정보 전달 중심의 스토리, 그러니까 논픽션이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코스에서는 아이들이 디베이트를 하거나 이제 에세이를 쓰거나 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근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쓸 거리가 많아지겠죠. 쓸 거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쓰기 연습, 에세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롯 중심의 스토리도 물론 있지만 이런 정보 전달 중심의 스토리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이 코스 안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구성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 부분은 이제 낮은 단계에서 보시면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동물, 자연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소재로 많이 사용된 반면에 뒤로 갈수록 모험이나 판타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인물 역사, 과학, 문화, 시사 등으로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역은 말하기입니다. 리틀팍스 어학원에서는 6년 과정 동안 문장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토론까지 아이들의 말하기 실력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제 문장 말하기랑 토론이랑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개 사이에 이제 난이도 갭이 우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라고 이제 좀 의심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안에서 촘촘하게 활동 난이도를 구성하고 배치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단계에서는 핵심 패턴 문장 말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패턴드 스토리를 쓴다고 아까 스토리 단계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배웠던 패턴드 스토리의 문장을 말해보는 연습에서부터 그 문장을 응용해서 말하는 연습까지 아이들에게 진행을 합니다. D부터 E까지의 말하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의 말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어진 주제에 관련된 내용의 말하기입니다.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말하기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주제 아니면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을 듣고
듣고 대답을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걸 시작으로 하는데요. 단답형으로 그냥 한 문장 정해진 내용과 확정된 내용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뭔가 이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말하는 연습까지 난이도를 확장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가지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요약해서 말하기가 사실 그냥 해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단계에서는 많은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중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구조화한 도표를 보고 스토리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단계로 활동의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제에 관련된 말하기인데요. D3에서부터는 프레젠테이션, 주어진 주제에 대한 경험, 생각, 의견을 말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디스커션,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디베이트 단계까지 연습을 확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말하기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쉽게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가 핵심 패턴 문장 말하기입니다. 핵심 패턴 문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토리 패턴 문장 말하기인데, 항상 이 스토리 패턴 문장 말하기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 배운 스토리에 나온 패턴과 어휘를 사용해서 연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배운 스토리의 패턴을 가지고 연습하지만 어휘는 예전에 배웠던 복습 어휘를 활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패턴은 예전에 배웠던 복습 패턴을 가지고 오고, 어휘는 오늘 배운 어휘와 복습 어휘를 한꺼번에 섞어서 연습한다입니다. 즉, 스토리의 패턴 문장을 연습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복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패턴 문장 말하기 활동은 다양한 활동으로 스토리 문장을 응용하여 말하는 활동입니다. My own story, storytelling, role-playing, survey 이렇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survey 타임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날 배운 주제는 favorite toys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핵심 패턴 문장과 답변도 What is your favorite toy? My favorite toy is 땡땡 이라고 이제 묻고 질문에 답하는 건데,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장난감 말고도 음식, 색깔, 게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생각하게 해보고 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놓은 주제로 질문을 묻고 답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스토리 안에서 묻고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핵심 패턴 문장을 활용해 보면서 좀 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이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세부 내용에 대한 말하기. 사실 본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내용이 Mom spread a blanket next to the cooler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쿨러 옆에 블랭킷을 펼쳤어요 라는 이제 문장인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Where did mom spread a blanket?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활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본문에 바로 드러나는 답이 있는 문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단을 이해해야지, 여러 문장으로 연결된 좀 충분히 긴 내용을 다 이해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내용을 요약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스토리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는 활동입니다. D단계에서는 이제 그림과 어구를 힌트 삼아서 스토리의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데요. 문장을 시작하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어구들이 이 하단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요약을 해보거나 나중에 뒤로 갈수록
단어들만 힌트로 제시되어 있고 이 단어들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요약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단계에 와서는 도표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구조화해서 말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의 도표가 있는데 세 번째 compare and contrast에 관련된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가 쓰이는 스토리가 초기 농구와 현대 농구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비교와 대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농구와 현대 농구의 차이점 그리고 같은 점들을 차례로 서술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말하기를 연습하게 되는 거죠. 이 도표에 맞춰서 말하기를 하다 보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구조화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말하기인데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D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블루 웨일이라는 바다 동물에 관련된 스토리를 공부를 했다면 질문을 자연스럽게 What is your favorite sea animal? Why? 라고 물어봐요. 네가 좋아하는 바다 동물은 뭐야? 그리고 왜 좋아해?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제와 연동된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묘사하는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예로 들어가 있는 사진에서는 어떤 소년이 남자아이가 이제 로봇을 뭔가 고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주고 아이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게 하는 거죠. 하지만 딱 이걸 봤다고 해서 막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바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주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게 무엇인지, 너는 이 남자애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너는 만약에 뭔가를 발명한다면 어떤 걸 발명하고 싶고 왜 그러한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옆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의 문장 말하기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다음은 정리하여 발표하기인데요. 이날 동안은 이제 5가지의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너의 하루의 건강한 식단을 한번 짜보자라는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3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디스커션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주제라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기라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 전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리스닝 파트에서도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패세지나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등장시켜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한 근거들을 조금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찬반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 다음 정리가 됐으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이제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발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게 해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면 단순히 이제 조금 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표에서 이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다음 시간에는 발전된 모습의 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저희는 이제 발표에 대한 평가하기를 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3와 이 4에 들어가 있는 말하기의 최종 단계이죠. 디베이트입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득하는 단계인데요. 처음엔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춰서 찬반 입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정리하는 건 사실 앞의 단계와 비슷해요. 하지만 디베이트 들어와서는 이제 그룹 토론을 하기 때문에 롤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롤에 따라서 이제 서두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반박하는 파트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렇게 4가지의 롤이 있는데 그 롤을 맡아서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디스커션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실제 활동은 6년에 걸쳐서 훨씬 더 난이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으로 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 말하기부터 이제 디베이까지 충분히 6년 과정 안에서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역은 읽기입니다. 읽기는 C 코스에서는 알파벳과 파닉스로 이제 읽기 기초를 다지게 되고요. D 전반에 걸쳐서 이제 스토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에 와서는 이제 전략적인 글 읽기라고 해서 독해 지문을 통해서 다양한 리딩 스킬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C1과 C3 이 세 개의 단계에 걸쳐서 알파벳과 파닉스 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알파벳을 배우고 그다음에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여 소리 조합 단어 읽기를 진행을 합니다. 소리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이월즈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요. 조합한 단어와 사이월즈로만 이루어진 이제 문장을 아이들에게 읽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단어까지 해서 읽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파닉스 리더 읽기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데요. 이제 문장 단위의 읽기가 아닌 어떤 짧은 스토리를 읽어낸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읽기는 이제 C단계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스토리의 핵심 내용이 정리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이제 그친다면 D단계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도표를 활용하여 스토리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스토리의 세부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게 하죠. 이렇게 본격적인 독해가 D단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에 와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딩 스킬을 활용한 전략적 글 읽기를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리딩 스킬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제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문제 풀이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자기 의견을 좀 말해보는 어떤 코너가 들어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읽기는 아니지만 이제 읽었던 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비판적 글 읽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역은 쓰기인데요. 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C코스에서는 알파벳과 파닉스로서 쓰기의 기초를 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 쓰기 정도가 이제 C단계에 들어가고 C3와 D 초반에 걸쳐서 이제 문장 쓰기가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전체 문장을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문장의 일부분을 채워 쓰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통문장 쓰기 연습까지 차례로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 후반에는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 단계에 들어와서 한 단락 쓰기부터 시작해서 세 단락, 다섯 단락에 걸친 에세이 쓰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단계의 알파벳 파닉스 쓰기는 알파벳 쓰기부터 단어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쓰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어 쓰기도 이제 바로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따라 써보고, 채워 써보고, 힌트를 보고 쓰고, 이제 외워서 쓰는 단계로 차례로 레벨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문장 쓰기는 이제 C부터 사실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D1과 D2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에서는 이제 패턴 문장을 쓰는데 문장을 완성해서 쓰기, 그 다음에 패턴 문장 활용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장을 완성하여 쓰기는 사실 따라 쓰기와 그다음에 빈칸 채우기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패턴 문장을 활용하고 또는 응용해서 대답을 쓰기는 통문장 쓰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림 힌트와 질문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문장을 쓰는 것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쓰기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문장 쓰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D1과 2에서는 워드 플러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에서는 주로 단어의 변화형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즉 과거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사의 복수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분사형 이런 것들을 좀 써볼 수 있게끔 연습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런 코너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결되어서 주제가 좀 맞는 문장 글쓰기를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만약에 워드 플러스에서 과거의 동사형을 쓴 연습을 했다면 이제 문장 쓰기에서는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아이들이 문장을 써볼 수 있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D2로 넘어와서는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연결된 이제 짧은 문단, 글쓰기를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묘사하기를 해요. 이제 묘사하기는 말하기 때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이미지, 사진 등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묘사하여서 쓰고 이제 그림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이나 이제 생각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묘사하여 쓰기는 이제 그냥 써보라고 하면 당연히 막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묘사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이제 질문들을 옆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가벼운 주제에 대한 짧은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이제 의견을 쓰게 돼요. 다음은 이제 온라인 첨삭 부분인데요. 매주 온라인 글쓰기 숙제를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내용을 요약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을 묘사하고 그림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여서 짧은 글을 써보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온라인 첨삭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1차 작성을 하면요. 1차 첨삭을 하고 첨삭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2차 첨삭을 선생님이 해줘요. 그러면 첨삭된 내용을 보고 이제 최종으로 글을 다듬은 다음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코스에 접어들게 되면서 5 paragraph 글쓰기, 에세이 쓰기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이제 한 단락부터 써보기 시작하겠죠. 주제문을 써보고 그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써보면서 단락 글쓰기를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는 거는 아니고요. 아이가 써야 될 주제에 맞춰서 이제 짜임새 있게 쓰여진 글을 먼저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을 가지고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이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러한 도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글을 써야겠다 라고 아이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주제나 주제문, 뒷받침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정리를 하는 아웃라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아웃라이닝을 하라고 하면 이제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공했던 샘플을 가지고 이제 아웃라이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먼저 읽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것을 정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목과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춘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팅이 된 글은 선생님의 첨삭을 거쳐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수정해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4 단계에 있는 에세이 쓰기입니다. 에세이 쓰기는 이제 글쓰기 전략에 맞춰서 이제 주제와 목적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라이팅 타입은 되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러티브, 서사형의 글쓰기, 아니면 묘사하는 글쓰기, 아니면 뭔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라이팅 스킬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라이팅 스킬도 이제 서사적인 글쓰기는 당연히 이제 글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에 맞춘 글쓰기가 필요할 테니까 시퀀스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인과 결과라든지 비교와 대조, 이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이제 다양한 글쓰기를 여러 가지 타입에 맞춰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